롯데가 경영권을 둘러싼 집안 싸움이 길어지면서 경영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룹 전반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 비중이 OECD 3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일할 의지도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2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호텔 분양 광고가 운영 실적 등에 따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그룹 전반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출국을 연기하고 국내에 남아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대립각을 더욱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은 계열사 사장 40명으로 하여금 지지 성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 기자. 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출국 일정을 미루고 있다죠? 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늘도 김포공항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어제 일본으로 출국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롯데홀딩스 5호 지분을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부상한 광윤사의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시게미스 하츠코 여사를 만나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어제 출국 일정을 미루고 아내 조은주 씨를 먼저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신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집무실인 롯데호텔 34층에 머물며 세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는 동생 신동빈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당분간은 한국에 머물며 아버지 곁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이에 맞서서 신동빈 롯데 회장 측이 오늘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죠? 네, 오늘 오전 롯데그룹 사장단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최정병 롯데카드 대표 등을 비롯해 롯데그룹사 대표 3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사장단들은 이번 롯데 사태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주주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계열사들의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경영권 승계 싸움에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슈화되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에 동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영상 촬영과 배포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듯이 분명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을 두둔하고 있는 신 총괄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총괄 회장의 건강에 대해 우리보다 더 건강해요. 100살 더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다릅니다. 신 총괄 회장이 최근 고령으로 인해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신 회장은 어제 입국장 기자회견에서 신 총괄 회장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힘들다고 말해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집안 싸움으로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들 차질을 빚고 있다죠? 네,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영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롯데그룹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던 롯데정보통신의 기업 공개가 사실상 미뤄진 게 대표적입니다. 롯데정보통신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KDB 대우증권은 예비심사를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롯데그룹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등 상장이 검토되고 있는 계열사의 기업 공개도 무기 연기될 전망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롯데그룹의 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공격당한 원인이 이 중국 사업 부진인 만큼 그동안 왕성했던 롯데그룹의 공격적인 해외 기업 M&A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로 예정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잠실점 재입찰, 카지노 복합 리조트 입찰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정체성 논란까지 일면서 어제 기준으로 지난달 28일에 비해 시가총액 5,800억 원이 날아가는 등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국제공항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구직 단념자, 이른바 니트족 비중이 1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2%보다 7.4%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뿐이었습니다. OECD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니트족 비중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고용의 질이 낮아져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황으로 고용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구직 의욕이 꺾이는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간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2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김지란 NH투자증권연구원은 외국인 보유 원화채권 잔액이 지난달 말 102조 9,739억 원으로 6월 말보다 2조 6,345억 원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2개월 연속 자금을 순유출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의 채권 투자 순유출 규모는 6월에 7.5배에 이릅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도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채권 현물 순 매수도 6주째 20주 평균선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환율의 하락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채권 금리 상승 압력도 높을 것으로 예상해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당분간 보수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호텔 분양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호텔 분양 광고는 수익률 30%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위치나 운영 실적 등에 따라 투자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수익금 선지급 1,100만 원, 수익률 30%, 통장 수입 545만 원, 수익률 26%. 일간지 호텔 분양 광고에 등장한 문구들입니다. 호텔 분양을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나 운영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260객실 규모 호텔을 짓는 A시행사는 분양가 1억 4,800만 원에 실투자금 2,500만 원을 내면 수익률 30%를 보장한다며 일간지 등의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치 수익금 1,1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305객실 규모 호텔을 분양 중인 또 다른 B시행사도 실투자금 1,450만 원의 수익금이 연간 545만 원에 달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26%를 보장한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 분양가의 8%를 보장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실투자금으로 치시면은 26%, 30% 이렇게 가까이 되시거든요. 또 운영자가 수익률이 더 커지잖아요. 네네. 그럼 사장님도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호텔 고수익 광고는 객실 판매 등 호텔 운영이
기대대로 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님이 적어 객실 판매가 저조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이란 거는 장사가 잘 돼야지 사장님이 수익을 잘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확정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호텔이 장사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한테 수익은 돌려주지를 못합니다. 최근 들어 제주 지역 호텔 분양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말 제주도 호텔 투자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끝나 더 이상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법에 따라 현재 호텔 객실별로 구분 등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분 등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분 등기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분 등기의 문제점은 소유권 이전 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은행 대출 시 등기 상황에 따라 대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 비율을 지분 등기는 아무래도 구분 등기보다는 감정 평가를 좀 낮게 해줘가지고 대출도 적게 나오고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신규 분양을 올해 다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들은 호텔 수익에는 허수가 많다며 호텔 투자 시에는 위치가 좋은지 운영사와 시행사가 동일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2년간 주요 은행에서 20대에서 30대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20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3년 6월 4조 397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 514억 원으로 4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대출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4,715억 원 증가해 전년 동기 증가액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30대는 2013년 6월 47조 6,148억 원에서 올해 6월 61조 8,973억 원으로 29.9% 늘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2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소득이 별로 없는 20대의 경우 부모가 자식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20대는 원래 모수가 작아서 대출이 조금만 늘어도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대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0대가 33.8%로 가장 높았고 50대, 30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 제도의 기준액이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 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날 때까지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없게 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300만 원 이상에 대해 30분간 지연 인출제를 적용하자 사기범들은 3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갠 후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지연 인출 기준액을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 제도를 최초로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은행권을 필두로 새로운 지연인출 제도를 시행해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최근 관련 기업들이 속속 기술력과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드론과 무인 자동차는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됐는데요.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가 임박하면서 글로벌 업체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무인 시대,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드론이 어디론가 날아오릅니다. 안전 요원이 바다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사이 드론은 어느새 물에 빠진 사람에게까지 접근해 안전하게 튜브를 전달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지만 차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인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주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운전이 서툴더라도 좁은 골목길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해 알아서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사람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대신해줄 뿐 아니라 활용도도 높아 드론과 무인 자동차는 미래 무인 시대 대표 상품으로 꼽힙니다.
운전자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비행기가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커지는 만큼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드론 개발과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인 기업은 페이스북과 아마존입니다. 최근 인터넷 연결용 드론 아퀼라를 공개한 페이스북은 올해 말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퀼라는 오지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며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존은 올 초 미국에서 드론 택배 서비스 시험 운항 승인을 받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도 시험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경우 IT 기업 구글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무인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업체인 구글은 점진적인 무인차 기술 개발은 잘못된 것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무인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처음 무인차 시제품을 공개한 구글은 앞으로 5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토요타 등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2020년을 무인차 상용화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도 구글을 의식한 탓입니다. 업체들 간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무인 시대. 하지만 적정한 규제가 없는 데다 해킹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본격적인 무인 시대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판매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차량 89만 8천여 대 중 51.9%가 디젤차였습니다. 상반기 판매 상위 10위권에는 1위인 현대차 포터를 비롯해 SUV 차량인 산타페와 투싼, 기아차의 소렌토와 카니발, 봉고 트럭 등 디젤차 6종이 포함됐습니다. 디젤차가 강세인 것은 수입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반기에 팔린 수입차 약 12만 대 중 디젤차의 비중은 68.4%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입차의 디젤차 판매 비중은 2012년 50%를 넘어선 이후 2013년 62.1%, 지난해 67.8%로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디젤차가 인기를 끄는 것은 가솔린차보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힘이 좋은 데다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차량 소음도 줄어든 덕분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현대 기아차가 주력 차종인 2016년형 소나타와 신형 K5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디젤 모델을 각각 추가해 국내 디젤차 비중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중소형주 펀드가 꾸준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지만 기대 수익률도 높아 특히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몰려있는 온라인 펀드 시장에서 중소형주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펀드 슈퍼마켓에서는 우수 성과 지속 펀드 1위에 중소형주 펀드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성과 좋은 중소형주 펀드 무엇이 있는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이 중소형주 펀드에 많이 몰리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중소형주 또 제약바이오, 코스타 종목이 화랑을 띠고 있는데요. 펀드 온라인 코리아의 온라인 판매 채널인 펀드 슈퍼마켓에서 자금을 가장 많이 끌어모은 상품 톱5 중 3개가 중소형주 펀드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상품은 103억 원을 끌어모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메리츠 코리아 스몰캡이었습니다. 2위는 100억 원이 유입된 삼성 자산운용의 삼성 중소형 포커스, 그리고 57억 원이 들어온 현대 인베스트먼트 로우 프라이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케어 펀드들도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47억 원이 유입된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가 5위, 44억 원이 들어온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가 7위에 올랐습니다. 펀드 슈퍼마켓의 우수 성과 지속 펀드 순위를 보면 중소형주 펀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수 성과 지속 펀드는 3년 이상 운용한 펀드 중에 3개월간 수익률이 상위 50% 안에 든 횟수가 12번 중 9번 이상인 조건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현대 강소기업 펀드가 1위에, 또 2위는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 증권자 펀드가 올랐습니다. 자금이 많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중소형주 펀드의 수익률이 그만큼 좋았다는 건가요? 네,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009년부터 6년간 가입이 가능했던 중소형 국내 주식형 펀드 442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0개의 펀드가 1년 단위로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6개가 중소형주 펀드입니다. 알리안츠 베스트 중소형주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동양 중소형 고배당주 펀드,
펀드, 하나 USB 코리아 중소형주 펀드, 삼성 중소형 포커스 펀드가 따랐습니다. 이들은 1년에 평균 20%가 넘는 수익을 냈고 중소형주에 70에서 90%까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 스프링 업종 1등 펀드와 이스트 코리아 리더스 펀드 등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들도 중소형주에 적절히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펀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펀드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데요. 온라인 펀드 시장의 특성상 젊은 투자자들이 많아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펀드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이 중소형주 펀드가 이처럼 좋은 성적을 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2011년과 2014년 국내 주식형 펀드가 11.5%, 4.3%씩 손실을 보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요. 이때 전체 주식형 펀드 절반 이상이 손실을 냈는데 이 손실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그 대안으로 중소형주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저성장의 수출 부진으로 대형주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제약, 바이오, 중국 소비주 등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큰 중소형주의 주가는 계속 올랐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 중소형주 펀드 계속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중소형주는 몸집이 가벼운 성장성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변동성이 크고 투자 위험이 크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올해 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가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중소형주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 6년간 이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더 부각이 됐다면 이제 다시 대형주가 중소형주를 제치고 떠오르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중소형주 펀드와 향후 전망까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늘어난 판매 실적을 거둬 점유율 8.4%를 기록했습니다. 저유가와 엔저 등으로 미국, 일본, 유럽 업체들과 경쟁이 힘겨운 가운데 엑센트와 산타페 등 주력 차종이 잘 팔린 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2만 7천여 대를 판매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만 보면 지난달 7만 1천여 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보다 6%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4.7%로 지난달에 비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차종별로는 산타페가 11,600여 대가 팔려 지난해 7월보다 34.7%나 늘었고 엑센트도 13.9% 증가하면서 현대차의 판매를 이끌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달 5만 6천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7% 늘었습니다. 소울이 지난달 약 14,000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K5와 소렌토가 10,000대가량 팔리며 뒤를 이었습니다. 동부대우전자가 중국 시장 진출 2년 만에 상하이와 베이징 등 8개성 120개 도시에 단독 매장 25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중국 진출 이후 각성의 성도, 상업 중심지 등 1급에서 3급 도시를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 1급 시장에서는 양판점 매장을, 급성장 중인 중소도시형 2급에서 3급 시장에서는 전문 가전 매장에 입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반기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내륙 지역으로 매장을 확대해 300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협소한 가옥 구조에 맞춰 출시한 이 벽걸이 드럼 세탁기 미니는 누적 판매량 8만 대를 넘어서며 현지 시장 10대 선도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부대우전자는 하반기 프리미엄 소형 가정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콤비 냉장고, 원도어 인테리어 냉장고 등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분단으로 끊어진 경원선 철도를 70년 만에 잇기 위해 정부는 내일 철원 백마고 지역에서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공사 기공식을 열고 철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쳐 8개월 연속으로 0%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가뭄 여파로 무와 양파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양 완료 시기는 내년 가을에서 내년 7월 전후로 앞당겨졌습니다. SN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